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이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저 같은 또 이 보수 유튜버들을 보고 항상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먹여가지고 한 가정을 그냥 몰살을 시키겠다라고 협박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부터 해서 총리부터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정권에서 가짜 뉴스를 정말로 생산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진작에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자, 가짜 뉴스는 쥐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생산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사들과 이 사기꾼들 어떤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감옥에 보낸 장본인인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021년 연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터져나왔을 때 아주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포문을 연 겁니다. 이낙연은 당시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의 이 발언 하나로 이 친문 대깨문들과 보수 진영의 이 두 양쪽 동시에 폭탄한 방식을 던진 셈이었던 거예요.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첫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나치의 전범 수준의 악녀로 몰렸고 전 언론사는 마음 놓고 거짓 조작 날조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맹 공격을 했었습니다.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는 탄핵 기간 동안 언론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으로 몰아낸 대표적인 가짜뉴스 25개를 잡아낸 바가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득, 그러니까 최순실의 언니죠. 최순득은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 경향신문입니다. 아니,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성심여고 동기동창은 참 너들은 얼마나 멀어. 사돈의 팔촌까지 엮지 그래. 엮으려면 뭘 못 엮겠습니까? 그러면 손마기는 어떻고? 손마기는 편육이하고 같이 친구잖아. 아주 절친이잖아. 그런 것들은 왜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가만 놔두니? 그리고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집 사장, 전 언론사가 떠들어댔죠. 이것도 딱 얼핏 보면은 저도 그때 속았지만 무슨 마사지 샵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그런 마사지 샵으로 오인하게끔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최순실의 아들 청와대 근무 시사저널, 이것도 사실 무근이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이것도 뻥이고 전 언론사에서 떠들어댔죠. 박근혜 대통령 불법 줄기세포 시술 SBS에서 방송한 거 뭐야 이거. 그리고 대통령 차움시설 무상이용 가명은 길라임 JTBC 방송. 이거 뭔 말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청와대 태반주사 8개월간 150개 구매, 수술용 혈압제 무더기 구매, 비아그라에 이어 제2의 프로포폴까지 구입한 청와대. 전 언론이 떠들어댔죠. 이거 뭔데? 완전 다 사기 조작 날조 보도죠. 주진우. 이거는요 바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기도 민망스럽습니다. 모모 관련 테이프 나올 것. 이 뉴스 프로.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마약류가 사라졌다. 전 언론. 뭔 놈의 마약.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청와대 의약품 대장 속 사모님은 최씨 자매 중 한 명. 전 언론사가 떠들어댔죠.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 동행 채널A. 경호실이 최순실 경호했다. KBS.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이 냈다. 전 언론. 돈 내긴 냈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비로 그것도 현찰로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죠. 공짜로 받기 싫다. 내 돈 내고 옷을 사입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제 방송에 보셨지만 얼마나 검소했습니까? 그리고 영수증까지 꼬박꼬박 챙겼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최순실이 대신 내준 것처럼 저렇게 전 언론사가 떠들어댄 겁니다.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전 언론사. 최순실 DMZ 평화공원 사업에도 관여. 뭐 있어 증거? 아무것도 없잖아. 한겨레 신문. 당시에 한겨레 누굽니까? 김의겸이 있었잖아요. 김의겸이가 또 당시에 현직 판사들과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 폭탄주를 마시면서 윤석열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정말 치욕과 아주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폭탄주를 마신 거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해줘서 내가 살구녕이 생겼다, 감사하다 그래갖고 기무겸이가 폭로한 거 아닙니까? 최순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 전 언론사가 떠들어댔죠. 이것도 사실 무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전 언론사. 참나, 이런 기사들이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졌고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참 정권 바뀐 다음에 해야 되나요? 어이가 없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수 유튜브는 조금만 꼬투리만 잡히면요,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벌금. 저 돈을 얼마나 물었습니까? 허건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막 구속까지 시켜요. 그런 인간들이 저런 가짜 뉴스들은 왜 처벌을 안 하고 잡아가질 않냐 이 말이에요. 저런 기사나 방송 내용들이 가짜 뉴스면 뭐하냔 말입니다. 이미 탄핵과 촛불의 광기가 오를 대로 올라서 군중들은 마녀 사냥하러 광장으로 미친 듯이 당시에 기어나왔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짜 뉴스들만 보시면 마치 국정 운영을 최소원에게 다 맡겨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허구한 날 미용을 하거나 마약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뭐 광해군 같은, 물론 사실과 또 틀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왕으로 착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최소원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챙겨 먹는 사람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기에 딱 좋은 가짜 뉴스들만 전 언론사, 방송사들이 떠들어 제낀 겁니다. 아마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 박근혜 사형을 외친 대다수의 군중들도 모두 이렇게 알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뛰어나가진 않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도 오판을 했었어요. 자,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SK, 롯데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433억 원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검찰은 여기에 159억 원을 더해가지고 총 592억 원의 뇌물 액수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노무현 때 탄핵 판결을 거울 삼아서 무조건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 무조건 이거는 뇌물수수로 엮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이렇게 조작 날조로 엮다 보니까 금액이 저렇게 592억 원으로 뻥 늘어나다 보니까 30년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 직권남용, 강요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빼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거,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과 구속은 충분한 사유였습니다. 친문 세력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광주 지역의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 진보연대, 5.18 단체 등은 이거 다 싹 없애버려야 돼. 나는 이 단체들 싹 없애야 돼. 왜? 국가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에 돈을 지원받으려고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싹 다 없애야 돼요. 하려면은 뭐 진보고 보수 간에 자기 돈으로 단체를 꾸려나가든지 하라 그래요. 왜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자, 5.18 단체 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에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제한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판도 채 안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성도 사과도 전혀 없었다라고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좌익들이 당시 2심까지 총 20년형을 선고받았고 20년의 형기 중에 불과 4년밖에 채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왜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사면 석방을 하느냐, 뭐 이런 이유로 강하게 좌익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한다, 이 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정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인 그들을 사면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거듭 따져 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저는요, 이 좌익들을 보면요, 우리와 같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하는 짓거리나 심보가 완전히 북한 사람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하고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족들이라 정말 내가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문재인이 임기 말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대통령하고 틀리게 섣불리 사면을 못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조작 날조로 덮어 씌운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저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문재인의 부담을 힘껏 덜어주는 짓까지 이준석이라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러다가 문재인한테 명분을 너무 주게 돼서 문재인이 석방을 안 시켜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해도 현찬을 파네. 이건 뭐 문재인에게 풀어주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명분을 그동안 이준석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을 빼더라도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된다고 보이십니까? 자, 문재인이 참도 야당이 부담돼서 풀어주겠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벌써 풀어줬어야 마땅하지만 이놈의 문재인과 이 친문들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면은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사면은 이제 저들이 말하는 거고 저는 당연히 무죄 석방을 하고 싶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석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완전히 온팡 뒤집어 썼구나. 좌익들의 계략이었구나. 조작 날조였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 국민이 이런 탄핵의 진실을 알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는 거고 저도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런 짓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야가 지금 한 몸으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들끼리 결정적인 폭로나 비판을 안 합니다. 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을 돌리기에는 좌익들이 이 정권,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려서 여지까지 국민들을 임기 내내 힘들게 했고 지금 자영업을 비롯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해롱해롱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전 국민에게 알려야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분노를 해서 정권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4.7 보선 때처럼 박형준이나 오세훈이 잘해서 바뀐 거 아니잖아요. LH 사태 하나 터져도 저렇게 그냥 횟가닥 돌아가는데 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죄도 없는 사람을 조작 날조로 싹둑 무너뜨리고 좌익들이 정권을 잡고 임기 내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전 국민에게 알려야지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코로나가 뭐고 다 뛰어나와서 그냥 강목을 두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동적으로 민심이 저들을 버리고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내각제 이런 것도 막으면서 크게 힘 안 들이고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이죠. 좌익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아니고요. 국가가 있을 때 국민이 비로소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을 때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도 국민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강력한 투쟁 정신으로 거짓 없는 진실 애국 방송 열심히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